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경우 없는 경우의 수 추석 특집. 네, 경우 없는 경우의 수. 쌤 강의 있죠, 그죠? 네, 경우 없는 경우의 수 추석 특집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먼저 시작할 거는 순열과 조합의 대단한 마무리인데, 자, 우선 우리가 순열과 조합이란 단원에서 어떤 개념을 배웠는지 한번 정리해보고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순열과 조합이죠, 그죠? 순열과 조합입니다. 첫째,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죠? 순열을 배웠습니다. 순열. 순열을 배웠고, 그리고, 네, 조합을 배웠죠. 자, 또 뭐 있나요? 그렇죠. 순열과 조합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단원에서 분할과, 네, 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순열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네, 첫째, 기본적인 순열. 있죠. 택해서 n개 중에 r개를 택해서 배열하는 가지수 순열 npr을 배웠고, 자, 그리고 택할 때 중복을 허용해서 택하는 중복 순열을 했습니다. 기호로 n 파이 r이겠죠, 그죠? 네, 좋습니다. 해서 순열에는 기본적으로 npr과 n파이 r이 있다. 자, 다음으로 조합에서는 우리는 일반 조합을 했고요. ncr이겠죠. 그리고 역시 택할 때에 있어서 중복을 허용하는 중복 조합을 했었습니다. 기호로 N, H, R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죠. 자, 다음으로 우리는 분할에는 역시 네,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집합의 분할이겠죠. 집합의 분할. 그죠? 해서 우리는 기호로 S의 N, K다. 서로 다른 n개를 k개의 부분으로 분할하는 가지수, 집합의 분할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연수의 분할이 있죠. 자, 기호로는 p의 n, k다. 자, 자연수 n을 k개 부분으로 분할하는 가지수입니다. 그래서 s의 n, k와 p의 n, k 두 가지의 분할이 있습니다. 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순열 두 가지, 그리고 조합 두 가지, 분할 두 가지 각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정의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고 계셔야 하고, 그 다음에는 그에 따른 은유적 표현이 있다 그랬죠. 네, 각각의 순열, 조합, 분할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유적 표현을 여러분들은 역시 이해하고 기억해내서 여러분이 문제에서 만나는 각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정의 혹은 은유적 표현이라 하면 상자에 공을 넣는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하죠. 그죠? 해서 이 두 가지 우리의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접근할 수 있어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자, 실제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3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과서의 대단원 마무리의 3번 문제예요. 3번 문제.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1, 2, 3, 1. 네, 12,321이죠. 그리고 77,277과 같이 거꾸로 써도 원래 수와 같은 수를 대칭수라고 한다 했습니다. 이러한 5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대칭수가 몇 개 있냐를 한번 찾아보라 그랬어요. 자, 대칭수 말 그대로 여러분들 보다시피 세 번째 자리에 있는 수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에 펼쳐지는 이런 수들이 동일한 수를 지금 대칭수라고 설명을 했죠. 그죠? 네. 그러면 바로 한번 세어봅시다. 대칭수의 개수를 한번 세어보자 이거죠. 자, 그럼 우리는 5자리의 수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자리의 수에 어떤 수를 넣느냐를 일단 결정해야겠죠? 네. 그게 몇 가지입니까? 네, 그렇죠. 10가지죠. 10가지. 우리는 각 자리의 수에 0부터 9까지의 수를 넣을 수 있습니다. 해서 총 10가지. 자, 그 각각에 대해서 우리는 또 결정할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자리의 수에 들어갈 수. 예를 들어 3이라는 수를 넣었다 생각을 해봅시다. 가정을 한번 해봐요. 10개 중에 10가지, 0부터 9까지의 10가지의 수를 여기에 넣을 수 있는데, 특히 3을 한번 넣었다 생각해봐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3을 기준으로 좌우가 같은 수가 펼쳐져야 합니다. 마치 우리 어릴 때 했던 데칼코마니 같은 그런 거죠. 해서 우리는 대칭수가 되기 위해서는 요 별표에 들어갈 수가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저
요 네모에 들어갈 수도 같아야죠. 즉 우리는 몇 개의 수만 골라서 배열하면 됩니까? 그렇죠? 두 개의 수만 골라서 배열하면 그만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가운데 들어갈 수 10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 우리는 네모와 별표에 넣을 수를 고르면 그만이라고요. 배열하면 그만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당장 10개 중에 2개 골라서 배열하면 된다 해서 10p 하면 될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유의해야 될 것은 자, 현재 우리는 5자리의 수를 만들려고 한다 이거죠. 5자리의 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따라서 5번째 자릿수, 즉 만의 자리에는 0이 아닌 수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총 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0부터 9까지의 10개의 수 중에 0은 빼야 합니다. 해서 9개의 수가 네모라는 칸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되는 것이죠. 맞나요? 네, 그러면 맞아. 우리는 이제 별표에만 수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별표에는 네, 0부터 9까지 모두 허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답은 900. 이 세 수를 곱한 900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되겠죠. 맞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3번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도 우리 많이 보는 문제죠. 4번 우리 아주 많이 보는 문제예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어요. 근데 이 도로망에 지금 장애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이런 자리는 현재 통과를 할 수 없는 입장이죠. 했을 때 우리는 A서부터 B까지 최단 경로의 수 한번 가지수를 세워봐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쵸?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풀 때는 어떻게 풀었습니까?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A서부터 B까지 가려고 한다 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지나야 하는 점을 찾는다 그랬죠. 즉 분류하는 겁니다. 분류. A서부터 B까지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경로로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해당 점인 이 점, 그리고 이 점, 이 점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며 이들은 서로 경로가 겹치지 않는다 이거죠. 그 이유는 네, 최단 경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지점을 현재 통과한 상태예요. A서부터 이 지점까지 갔어요. 그리고 마저 B 지점까지 갈 건데 이 지점에 있어서 다시 이 지점에서 B로 갈 때 해당 요 지점을 통과할 일이 있냐 이거죠. 그렇죠. 없습니다. 우리는 최단 경로니까 반드시 오른쪽 아니면 위로 전진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는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거꾸로 이 지점을 내가 통과했다. A서부터 A점 출발해서 이 지점까지 갔다. 역시 내려올 일은 없어요. 즉 겹치지 않는다 이거죠. 모두 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해서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점을 각각 우리는 포인트를 잡아서 A서부터 각각의 점을 경유해서 B 지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세워서 더해주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쌤이 풀었었죠, 같이 수업 시간에. 그럼 이번 시간에는 4번 문제를 그와는 조금 다른 방법을 한번 취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들의 경우의 수를 세는 것도 물론 아주 좋은 방법인데 쌤은 지나갈 수 없는 길 B점, Q점, 그리고 R점이라고 잡아서 선생님은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갈 때에 지나갈 수 없는 PQR을 지나는 경로의 수를 세고 전체에서 그 경로의 수를 빼려고 해요. 그 또한 가능한 방법이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이거죠.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를 한번 적어보면 기본적으로 A서부터 B까지 가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뺄 겁니다. 어떤 걸 뺄 거냐면 A서부터 P를 경유해서 B로 가는 경우의 수와 그리고 A서부터 Q를 경유해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지금 PQR은 지날 수 없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빼는 거죠. 마지막으로 A서부터 R을 경유해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이들을
전체에서 빼면 내가 찾는 애초에 말했던 이 5포인트를 지나는 경유하는 경우의 수를 셀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됐죠? 자, 그러면 한번 세워봅시다. A서부터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겠죠. 전체 경우의 수. 다시 이야기해서 지금 요런 길이 지금 생성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전체 경우의 수는, 자, 가로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칸 있습니다. 7칸. 그리고 세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 있죠. 즉, 경우의 수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컷포순이죠, 그죠? 해서 13팩을 각각의 7팩과 6팩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저 간다 이거죠. 가봅시다. A서부터 B 가는데 P를 경유해요. 그러면 쭉쭉 한 가지밖에 없죠. 간단합니다. 6칸을 활용하니까 조금 경우의 수가 수월하게 세지는 부분이 있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Q를 경유해서 B로 가는 경우의 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A서부터 Q까지의 최단 경로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그리고 Q에서 마저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곱의 법칙을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Q를 경유하니까 A서부터 Q까지 가요. 그러면 가로가 하나, 둘, 셋, 세로가 역시 하나, 둘, 셋입니다. 그래서 갓포순 이야기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 Q에서 B로 가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위로 하나, 둘, 셋, 오른쪽으로 4칸, 그리고 위로 3칸 해서 경우의 수는 이렇게 세워지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A에서 R을 경유해서 B로 갑니다. 그러면 쭉쭉쭉쭉쭉 한 가지. 얘네 계산하면 끝나죠. 계산을 해보면 아주 계산이 뭐 팩토리얼 많아서 귀찮을 수 있는데 계산을 해보면 얘네가 답이 1014가 나온다 그런 이야기죠. 정답이 2번이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되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최단거리 문제, 최단 경로의 수 구하는 문제, 기본적으로는 정리해보면 일단 그죠? 반드시 지나야 하는 점을 한번 체크해보고 그들의 각각의 분류를 기반으로 해서 경우의 수를 세워주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문제에서는 그렇게 셀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여사건을 한번 활용해 보니까 즉 지나지 않는 점을 전체 경우의 수에서 뺀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쌤이 이제 수업 시간에 늘 말했듯이 내가 경우의 수를 셀 때 직접 구하라고 하는 경우의 수를 세는 게 빠른지 아니면은 전체에서 그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의 수를 세는 게 빠른지 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역시 다음 장으로 넘어가요. 자, 5번입니다. 5번이죠? 5번이에요. 자, 5번. 자,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순열, NPR, 그리고 조합 NCR의 팩토리얼을 이용한 계산을 할 수 있냐,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순열 조합 계산을 할 수 있냐, 그런 걸 묻는 문제가 되겠죠. 먼저, 첫 번째 문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NC3입니다. NC3. 우리는 NCR의 계산, NPR의 계산을 할 수 있으면 이들의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어요. NC3은 우리는 n에 n-1에 n-2 n부터 연속한 자연수를 3개 적은 다음에 아래에 3팩을 나눠주면 되죠. 이게 NC3이고 NC5는 몇 개? 그죠? n 1, 2, 3, 4까지 하면 총 5개 되겠죠? NC5입니다. 그리고 얘를 5팩으로 나눠주면 되죠. 자, 이래 놓고 기본적으로 약분을 할 거를 하면 됩니다. n-1, n-2까지 약분되죠? 3, 2 모두 약분됩니다. 따라서 남는 것은 이들을 곱한 게 5 곱하기 4라는 거예요. 그죠? 이러면 굳이 우리가 인수분해 해서 n을 즉 이 전개하고 이꼴 0 만들어서 인수분해하고 n 찾고 그럴 필요 없죠. n은 자연수입니다. 그러니까 연속한 2개의 자연수 이 곱
그게 5 곱하기 4니까 n 빼기 3이 얼마예요? n 빼기 3이 5라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즉 n은 8입니다. 이렇게 연속한 자연수의 곱이란 특성을 이용해서 계산해내면 n이 8인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됐고, 두 번째 문제. 역시 np4와 n 빼기 1c3 계산하면 되니까 우리는 np4, n의 연속한 자연수를 4개 곱하면 되죠. 이렇게. 자, 이게 이제 np4고 60 곱하기 n 빼기 1의 c3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n 빼기 1부터 시작하는 연속한 자연수를 3개 곱하면 되고, 얘네를 3 곱하기 2, 즉 3팩으로 나누면 되죠. 자, 또 마찬가지입니다. n 빼기 1, n 빼기 3. 얘네 약분하면 뭐 n이 기억 나오죠? 기억 나옵니다. 즉 n은 60을 3 곱하기 2, 즉 6으로 나누면 돼요. 따라서 n은 10 나오죠. 자, 3번. 자, 3번은 조합이 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별거 아니죠. 얘네 2 나누면 되고, 그리고 n 빼기 1, n 빼기 2, 2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리고 n 빼기 2, n 빼기 3을 역시 2로 나눠주면 돼요. 그죠? 어렵지 않아요. 얘네를 내가 양변 다 2 곱할 수 있죠? 양변 다 2 곱할 수 있어. 자, 이제는 우리가 전개 한번 해봐야겠죠. 전개를 하면 계산이 n의 제곱 빼기 9n 더하기 8은 0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인수분해 하면 우리는 쉽게 n을 찾겠죠. 쉽게 n을 찾아요. 그래서 n은 1 또는 n은 8 이렇게 나오죠. 답은 뭡니까? 자연수 물었으니까 n은 1, n은 8 모두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를 보면 n이 1이면 n이 좀 문제가 있어요. n이 1일 때 우변에 나와 있는 이런 조합들은 0C2가 되고, 그리고 얘는 심지어 마이너스 1C2가 됩니다. 의미가 뭡니까? 정의를 묻는 거죠. 얘는 빵개 중에 2개를 택하는 방법 쓰고, 마이너스 1개, 이상하지, 그지? 그래서 n은 1이 될 수 없어요. 조합의 의미에 맞지 않는다. 즉, 우리가 NCR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n은 당연히 0이 아닌 양의 정수, 즉 자연수고, 당연히 n은 r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n이 1일 때 상황은 우리가 문제 상황에 맞지 않아요. 조합의 의미에도 맞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n을 8이라고 답을 적어주면 됩니다. 됐죠? 네, 기본적인 순열과 조합의 계산이었습니다. 자, 그럼 역시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6번인데 6번. 자, 우리가 6번 또 많이 보는 익숙한 문제입니다. 익숙한 문제. 자, 함수의 개수를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구하는 그런 문제죠. 자,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좋아. 1, 2, 3, 4. x란 집합의 원소 4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수를 잡을 건데 1, 2, 3, 4, 5, 6. 공역에는 6개의 서로 다른 원소가 있어요. 그죠? 이때 함수의 개수를 세워라. 함수의 개수를 세워라. 자, 함수의 개수. 그냥 기본 함수의 개수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셉니까? 그죠? 우리는 지금 함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x와 y, 즉 정역과 공역 두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겠죠. 대응 관계. 즉 정역의 원소 1이라고 하는 것은 공역에 있는 어떤 원소로도 보내어줄 수 있는 놈이고, 마찬가지 2, 3, 4 모두 우리는 공역에 있는 어떤 특정 원소로 대응되어지는 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택할 것은 뭐냐? 1과 2와 3과 4 그들 각각에 대해서 공역에 있는 어떤 원소를 택해서 대응시킬 거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역으로 6개의 공역의 원소가 있죠. 이들에 대해서 4개를 택해야겠죠. 다시 말하면 1, 2, 3, 4 입장에서 대응되어질 놈, 4놈을 택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중복 순열이 되죠. 함수의 개수는 우리가 정역의 원소와 대응되어질 공역의 원소를 택하는데 공역에 있는 원소 1에 대해서 우리는 1과 2, 정역의 원소 1과 2가 모두 다 택해어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중복 순열로, 중복해서 택할 수 있다 라는 의미로 우리는 중복 순열로 답을 세워주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6개의 공역의 원소 중에서 우리는 4개를 택해서 배열할 겁니다. 해서 중복을 허용하니까 우리가 세는 가짓수가, 즉 함수의 개수가 6파이 4가 된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근데 2번 봐요. 2번. 2번은 어떤 함수예요? 1대1 함수라고 되어 있죠. 2번은 1대1 함수예요. 즉 앞서 이야기한 이런 중복해서 택하는 그런 가짓수는 발생하지 않아요. 해서 우리는 그죠, 순열이 되는 거죠. 순열. 똑같이 6개 중에 공역의 원소 6개 중에 4개를 택하는데 배열만 하죠. 중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찾는 함수의 개수가 6p4가 된다, 그런 이야기죠. 배열을 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요. 함수의 개수와 1대1 함수의 개수는 많이 세워봤었고, 자, 3번 문제. 3번 문제는, 그죠? 자, 이런 지금 F1과 F2, F3, F4, 즉, 1, 2, 3, 4의 각각의 함수 값이 크기 관계가 얘가 설정되어 있죠, 이미. 어떤 크기 관계죠? 그렇죠. 지금 이 함수는 증가함수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증가함수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F1, F2, F3, F4, 즉 1, 2, 3, 4의 각각에 대응되어지는 함수 값이 크기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1, 3, 4, 5를 택했다 이거죠. 1, 3, 4, 5를 택했어요. 1, 3, 4, 5를.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순서, 크기 관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1이라고 하는 x의 정의역의 원소는 반드시 1로 대응되어야 돼요. 즉 F1이 1이 되어야 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F1이 가장 작아야 하니까. 2는 이어서 3으로 대응되어야 한다 이거죠. 왜? F2는 즉 2에 대응되는 함수값은 F1 이상이지만 나머지 3과 4의 함수값보단 작아야 하니까 자연적으로 2는 두 번째로 작은 3으로 대응되어야 한다. 그리고 4는 순서대로 F3, F4 이렇게 크기 관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배열이 필요 없죠. 즉 선택만 하면 됩니다. 1, 2, 3, 4, 5, 6 중에서 4개를 선택만 하면 배열은 알아서 크기 관계에 의해서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조심할 건 등호가 있어요. 함수값이 뭐 할 수 있어요? 같을 수 있죠. 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6개가 있는데 꼭 서로 다른 4개 택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중복해서 택할 수 있어요. 4개만 중복해서 택해주면 그들이 서로서로 크기 관계에 의해서 알아서 함수값이 정해진다, 그런 이야기죠. 따라서 우리는 서로 다른 6개의 공역의 원소 중에서 순서 없어요. 필요 없다 이거죠. 택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등호가 있으니까 중복이 허용됩니다. 해서 6H4 이렇게 세워주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증가함수의 개수는 뭘로 센다 이겁니까? 네, 중복 조합으로 세워줄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3번은 중복 조합 문제였어요. 자, 마지막 4번은 3번과 좀 다르죠? 다릅니다. 자, 다른 거는 딴 거 없죠. 등호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굳이 뭐 이름을 붙이면 강증가 함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수 값이 같은 케이스는 있지 않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정의역의 원소가 값이 커지면 함수 값들은 계속해서 커져 나가는 그런 강증가, 우리 예를 들면 x3승의 그래프, y 꼴 x3승의 그래프, 이런 함수를 우리는 강증가 함수라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강증가 함수의 개수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순서가 그죠, 이미 정해져 있어요. 크기 관계가 이미 정해져 있어. 그럼 우리는 6개 중에 공역의 원소 6개 중에 뽑으면 되죠. 4개를. 중복이 돼야 한답니까? 이제 중복이 안 되죠. 중복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그리고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택하는 방법, 즉 조합을 사용하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함수의 개수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순열 2가지 그리고 조합 2가지를 모두 다
생각해서 개수를 세워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쌤이 함수의 개수를 셀 때 기본적인 순열과 조합의 정의를 바탕으로 이야기 한번 해봤죠. 각각을 한번 세워봤다 이거죠. 근데 쌤이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하는 게 바로 요거죠, 요거. 순열 조합에 있어서 은유적 표현, 즉 정의 이외에 은유적 표현 상자가 있으면 그 상자에 공을 넣는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한번 상황을 재구성해봐라.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개수를 세는 이 상황을 우리는 빌어서 은유적 표현으로 한번 설명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n개의 상자에 현재 r개의 공을 넣는 세팅인데 공을 정의역의 원소로 보는 거죠. 그리고 상자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공역의 원소, 즉 1번 상자, 2번 상자 쭉 가서 6번 상자까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을 상자에 넣는 상황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정의역의 원소 2가 1로 대응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2번 공이 1번 상자에 쏙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는 우리가 미리 이렇게 말해놓은 것 같이 적어놓은 것 같이 상자가 서로 다른 것이냐, 즉 구별되는 것이냐, 공이 역시 서로 다른 공이냐, 구별되는 공이냐, 그리고 마저 반대로 상자가 구별되지 않고, 즉 같은 상자겠죠. 동일한 상자, 공도 역시 구별되지 않는 서로 동일한 공, 이들에 대해서 우리 각각의 넣는 방법 수와 많아야 한 개 넣는 방법 수를 정리해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보면 상자가 있어요. 상자가 현재 구별되어져 있죠. 서로 다른 상자 n개에다가 서로 다른 공 r개를 넣는 방법 수입니다. 넣는 방법 수. 그리고 많아야 한 개 넣는 방법 수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6번 문제를 풀 때 함수의 개수가 어땠어요? 함수의 개수가 이 1번 상자에 꼭 2라는 공 하나만 들어갈 수 있었나요? 아니죠. 대응 자체가 하나만 대응되어진다는 그게 아니라 1, 2라는 정의의 원소가 1에 모두 대응이, 즉 중복해서 대응이 되는 경우였죠. 마찬가지라 이거죠. 1번 상자에 1, 2라는 공이 중복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박스에 들어갈 이야기죠. 첫 번째 박스의 상황과 같은 상황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공력의 원소가 6개가 아니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n개의 상자로 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n개의 상자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택해서 배열해주면 되겠다. 이게 서로 다른 상자, n개의 상자에 서로 다른 공을 넣는 방법 수입니다. 중복이 된다 이거죠. 그렇지만 오른쪽 문제 보면, 오른쪽 상황을 보면 많아야 한 개죠. 중복이 안 됩니다. 중복이 되지 않아요. 상자에 넣거나 안 넣거나니까 한 상자에 2개 이상의 공을 넣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죠? 그럴 때는 중복 순열이 아니라 그냥 순열, NPR이 되는 것이지.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우리 은유적 표현을 순열 조합에 대해서, 그리고 분할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구별이, 상자가 구별돼요. 서로 다른 상자죠. 근데 어때요? 공이 구별되지 않아요. 공이 구별되지 않아. 아까 우리 함수로 따지면 이들은 지금 1번, 2번, 3번, 4번 공이 아니라 1번, 2번, 3번, 4번 공이 아니라 그냥 개별적인 구분되지 않는 서로 동일한 하나, 둘, 셋, 네 개의 공이라는 겁니다. 구별되지 않는 공이라는 이야기죠. 이때에 우리가 n개의 같은 공, 아니죠. n개의 서로 다른 상자에다가 r개의 공을 넣는 방법 수는 단지 넣을 상자를 선택만 하면 되죠. 배열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냥 넣는 방법 수, 그리고 많아야 한 개 넣는 방법 수, 즉 아까도 봤지만 넣는 방법 수라는 건 그죠, 중복이 허용된다는 거예요. 한 상자에 몇 개 넣을 수 있어요. 2개, 3개, 4개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많아야 한 개는 넣거나 안 넣거나, 즉 택하는 이야기고, 이 경우는 그죠, 택하는데 중복이 허용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는
중복을 허용해서 R개 뽑는 것이고 N개 상자 중에서 넣을 상자 말이에요. 얘는 중복이 안 돼요. 그래서 N개 상자 중에 넣을 상자 R개만 택하면 가짓수가 세워진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오면,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구별되던 상자들이 지금부터는 구별 안 되기 시작하죠. 즉, 이렇게 두 개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순열과 조합으로 이야기했던 그런 상자의 공넣기 은유적 상황은 상자가 다 달랐어. 그죠? 근데 지금부터는 상자가 죄다 구별이 되지 않아요. 자, 상자는 구별되지 않는다. 말 그대로, 그죠? 분할한다는 이야기예요. 분할. 편만, 즉 모둠만 한번, 그룹만 한번 결성해보자.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공이 구별되어져 있죠. 공이 구별되어져 있어요. 그럼 얘는 우리는 집합의 분할로 이야기할 수 있다. 이랬죠. 그죠? 반대로 상자도 구별되지 않고 공도 구별되지 않아요. 이러면 우리는 자연수의 분할로 이야기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S의 n,k S의 n,k 요게 현재 집합의 분할인데, 그럼 우리가 이제 서로 다른, 예를 들어서 뭐 1, 2, 3, 4, 5, 6 이렇게 서로 다른 6개 수가 있다고 쳐봐요. 얘네를 2개의 부분으로, 아니 3개의 부분으로 쪼갠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쪼갤 수 있죠. 1, 2, 4, 3, 6 그리고 5 이렇게 쪼갤 수 있어. 이때 우리가 각각의 상자를 보는 거죠. 얘들을. 그죠? 즉 1, 2, 4라고 하는 공이 한 상자에 들어있고, 마찬가지 3, 6 그리고 5가 각각 한 상자에 들어있다 볼 수 있어요. 자, 상자에 중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즉 공이 상자에 꼭 하나만 들어가나요? 그죠? 우리가 집합의 분할에서 그 공들은 상자에 여러 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Sn, K는 바로 서로 다른 n개, 아니죠, 동일한 n개 상자에 서로 다른 R개 공을 넣는 방법수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자연수의 분할 P의 n, k는 역시 구별되지 않은 서로 동일한 상자 n개에다가 서로 동일한 공 R개를 넣는 방법수가 되겠죠. 쌤이 지금 이걸 잘못 적었죠. S의 n, r이라 해야겠죠. P의 n, r이라 해야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만화의 한개 넣는 방법수는 모두 다 한 가지씩밖에 존재하지 않겠죠. 이들은 뭐 우리가 굳이 집합의 분할, 자연수의 분할로 생각하지 않아도 당연히 만화의 한개 넣는 방법수니까 한 개밖에 경우의 수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쌤이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집합의 분할, 자연수의 분할, 그리고 중복순열, 일반순열, 중복조합, 일반조합, 이런 놈들을 정의뿐만 아니라 이런 상자에 공을 넣는 은유적 표현으로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의 개수 세는 문제를 순열조합의 정의로도 풀 수 있지만 이 대응관계, 대응되어지는 상황을 정의의 원소, 즉 정의역의 원소를 공이라 보고 공역의 원소를 상자라 봐서 이 공을 상자에 넣는 이런 상황으로 비유해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7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비슷한 문제다. 그런 이야기죠. 은유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자, 7번 문제를 봐요. 어느 선거에 3명의 후보가 출마했어요. 자, 유권자가 5명이 있는데 이 5명은 세 후보 중에 한 명만 골라서 투표할 겁니다. 투표에 대한 이야기죠. 뭐 이런 거예요. A라는 후보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B라는 후보가 딱 정정있고 이렇게 딱 사진을 찍어대죠. 그리고 C라는 후보는 마찬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세 후보가 있죠. 자, 유권자 1번 유권자, 2번 유권자, 3번 유권자, 4번 유권자, 5번 유권자 해서 5명의 유권자가 있습니다. 투표한다 이거예요. 자, 1번, 2번 보면 기명이냐 무기명이냐 라고 되어 있어. 자, 우선 우리가 투표를 하죠. 투표라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투표라고 하면 자, 후보가 있고 각각의 유권자들은 A, B, C 중에 한 명 골라서
그 사람한테 투표하는 거지. 그죠? 그죠? 택해서 내가 누구를 뽑을 건지 택해서 투표한다 이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던 상자에 공을 넣는 상황으로 한번 이해해보자 이거죠. 그럼 누가 상자고 누가 공이겠어요? 그렇죠. 1번이란 사람이 A한테 투표했다. 2번이란 사람이 역시 뭐 예를 들어 A에게 투표했다. 즉, 유권자들을 하나의 공이라 보는 겁니다. 유권자들을 하나의 공이라 보고 이들의 표가 A란 상자, A라는 후보자, 즉 상자에 들어간다 보는 거죠. 상자에 공을 이런 식으로, 공을 상자에 이런 식으로 넣고 있는 상황이다. 이해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순열조합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첫째, 1번 기명이라 했죠. 기명. 기명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반대로 무기명은 또 무슨 말이에요? 자, 무기명이라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실제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한 행위가 다 무기명 투표죠. 우리가 뭐 반장 선거하고 나아가서는 뭐 지방 선거를 한다. 어른들은 그죠? 우리 학교에서는 반장 선거하고 어른들은 지방 선거를 하는데 그 대통령 선거도 하죠. 이런 선거들을 할 때 A라는 후보에 투표를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후보한테 투표를 해요. A라는 후보한테 투표를 하는데 실제 그 투표 용지에는 내가 투표했다, 쌤이 투표했다라고 딱 이름이 적혀 있나요? 아니죠. 그냥 A라는 후보에 어떤 사람 하나가 투표했다 라고 그 딱 도장만 찍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우리는 무기명 투표라고 하죠. 무기명 투표. 즉, 그 후보한테 누가 투표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기명 투표는, 이게 말 그대로 공개 투표라는 거지. 그지? A라는 후보한테 한 표가 왔어. 뜯어보니까, 1번이란 사람이 투표한 걸 표기해놨다 이거예요. 그게 기명입니다. 이름이 명기되어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이야. 그 말인 즉슨, 무기명 투표에서는 이 1, 2, 3, 4, 5가 구별되지 않는 것이고, 즉 동일한 공이고, 기명 투표는 1, 2, 3, 4, 5가 표기되어 있다, 구분되어 있다, 즉 다른 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정확하게 딱 비유가 되죠. 기명 투표. 기명 투표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세 개 상자. 후보는 지금 다 다르니까 당연히 상자에 기명, 즉 구별돼요. 이름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 개 상자에 서로 다른, 즉 구별이 되는 공을 몇 개? 5개. 서로 다른 5개의 공을 중복이 돼, 안 돼? 되죠. A라는 후보에 1번, 2번 두 명이 투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즉 서로 다른 5개의 공을 그냥 넣는 방법 수겠죠. 반면에 무기명은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 동일한 공이겠죠. 구분이 가지 않는다 했습니다. 동일한 5개의 공을 중복이 되죠. 넣는 방법 수입니다. 따라서 앞서 우리가 정리했듯이 구별되는 상자에다가 구별되는 공을 넣는 방법수예요. 중복된다 이거야. 이게 넣는 방법수가 중복이 허용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러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셉니까? 그죠? 중복 순열이지. 그래서 답은 3 파이 5가 되는 거예요. 됐죠? 반대로 이번에는 상자는 서로 달라. 근데 공이 같아요. 그죠? 공이 같다 이거예요. 넣는 방법 수예요. 즉 중복 허용돼요. 이러면 우리는 앞서 우리가 정리했을 때 이러한 상황의 경우의 수를 어떻게 센다 했어요? 그죠? 공이 동이라니까 우리는 3H5 이렇게 경우의 수를 셀 수 있다 이랬죠. 맞습니까? 그죠? 해서 아까 얘기했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제시되어 있는 상황을 상자에 공을 넣는 상황으로 우리가 간단히 비유해서 은유적인 이렇게 비유를 해갖고 경우의 수를 세워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됐죠? 네, 좋아요. 그러면 다음 문제를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이번에 8번입니다.
자, 우리는 현재 추석 특집 경우 없는 경우의 수 문제를 풀고 있죠. 8번 문제를 한번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자. 그런 이야기죠. 자, 간단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정삼각형을 세 변의 중점을 이어서 4개의 영역으로 나눈 거예요. 이때 자, 지금부터 문제죠. 6가지의 색이 있습니다. 이게 영역이 4개니까 우리는 4개의 색을 골라서 하나하나 칠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교과서 예제 혹은 문제에서 봤듯이 구절판 문제랑 좀 비슷하다, 그죠? 즉, 내가 이 4개의 영역의 색을 칠할 건데 이 가운데 영역만 제외하면 얘들은 서로 구분이 없는 그러한 세 자리, 즉 원순열로 가지수를 세워줄 수 있겠죠? 그렇죠? 해서 첫 번째, 가장 가운데에 내가 칠할 색깔을 한번 골라보자, 이런 이야기예요. 6시 1이겠죠. 가운데에 내가 칠할 색깔 정했다 이거예요. 6개.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내가 지금 색을 어떤 특정 색깔로 칠했어.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3개의 색깔을 더 골라서 요 각각의 자리에 배열을 해야 됩니다. 3개의 색깔을 더 골라야 합니다. 그래서 남은 5가지의 색 중에 일단 내가 3개의 색을 고르죠. 3개의 색을 골라요. 그죠? 3개의 색을 골랐어. 그리고 그 3개의 색에 대해서 3개의 색을 원순열 배열할 거예요. 즉 서로 다른 3개를 원형으로 배열할 거다, 그런 이야기죠. 즉 우리는 원순열의 가지수 2팩으로 곱해주면 되겠죠. 해서 계산하면 6 곱하기 10 곱하기 2 120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죠. 해서 우리는 이 문제는 뭐 우리가 앞서 풀었던 구절판 문제처럼 가운데 들어갈 수 선택해주고, 그리고 마저 세 영역에 칠할 그 색깔을 선택해줘서 이들 원형 배열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8번이고요. 자, 그 다음 9번으로 가요. 자, 또 9번은 뭐 레일바이크죠. 레일바이크 이제 놀러가면 많이 타는 건데, 자, 그림과 같이 앞좌석에 2명, 뒷좌석에 2명 이렇게 태우려고 해. 4명이 지금 놀러 왔어. 이때 이 레일바이크에 타는 방법수를 찾으라, 이런 이야기죠. 즉 앞자리 뒷자리 일단 골라야겠어요. 그죠? 앞자리 뒷자리 일단 고르자 이거죠. 그러면 4명 중에 2명을 앞자리 태우자 이거예요. 남은 2명은 알아서 뒷자리 가겠죠. 뭐 굳이 쓰면 2명 중에 2명을 고른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즉 먼저 앞자리 태울 놈 골라주고 마저 남은 2놈은 뒷자리 가라, 이런 이야기죠. 이 철수와 영희가 예를 들어 앞자리 2자리에 앉았어요. 이러면 철수가 왼쪽에 앉을지 영희가 왼쪽에 앉을지, 즉 철수와 영희를 배열해야겠죠. 2가지. 역시 뒤에 마찬가지. 가영이 나영이가 뒤에 앉을 건데 역시 배열해야 합니다. 그래서 2의 제곱, 이만큼이 내가 찾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C가 얼마지? 10인가요? 아니죠, 6이죠. 6. 따라서 8가지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8가지가 되죠. 맞습니까? 아니죠. 8가지가 아니라 지금 계산할게. 2의 3승 곱하기 3이죠. 약분을 하니까 3이 남아요. 그래서 8, 3, 24, 24가지가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문제는 사실은 그냥 의미적으로 배열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세워버릴 수도 있고,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죠. 개념적으로 이렇게 풀 수도 있어. 즉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분할과 분배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볼 수도 있죠. 즉 우리는 일단 서로 다른 4명이 있는데 이 4명을 2명 2명으로 분할하자 이거예요. 이까지죠. 이까지가 뭐냐? 4명을 2명과 2명으로 분할하는 가지수예요. 분할하는 가지수. 그리고 이제는 그 분할을 하고 나면 앞자리 태울지 뒷자리 태울지 정하자 이거죠. 그게 2팩이죠. 이까지가 분할이고 이까지가 분배예요. 이까지가 분할이고 이까지가 분배라고요. 그런 연후에 역시 분할 분배가 끝났으면 앞자리 뒷자리가 결정됐으니까 이제는
각 그 앞자리, 뒷자리에서 우리는 순서를 부여해야겠죠. 왼쪽에 앉을지 또 오른쪽에 앉을지 말입니다. 해서 역시 계산하면 24가지. 이렇게 정답이 나온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역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10번입니다. 자, 10번 문제 읽어보면 같은 금액의 상품권 15장이 있어요. 자, 상품권이 15개 있는데 이들은 구별되지 않아요. 그 말이죠. 구별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고, 자, 이 15장을 4명의 학생에게 상품으로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4명의 학생에게 상품으로 나누어 준다고 해요. 자, 또 뭐라 했냐면 적어도 한 장씩 나누어 주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겠습니까? 그죠? 이 문제야말로 중복조합의 문제죠. 이 문제야말로 중복조합의 문제죠. 자, 왜냐면 우리가 현재 같은 금액의 상품권, 즉 구별되지 않은 상품권 15장을 서로 다른 4명의 상자, 즉 4명의 학생에게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권을 학생에게 주는 행위를, 함수와도 마찬가지죠. 정역의 원소가 공역의 원소에 대응되어진 상황, 상품권을 학생에게 주는 상황, 이 모두를 우리는 상품권이라는 공을 학생이란 상자에 넣는 상황으로 보자 이거죠. 그죠? 즉 상자에 공 넣기로 보자 이거예요. 이러면 우리는 상품권 한 장만을 학생에게 줘야 하나요? 아니죠. 2장, 3장을 학생에게 줄 수도 있어요. 즉 중복이 허용되죠. 중복이 허용돼요. 그리고 상자는 현재 다른 상자지만 공은 구별 안 되고 있죠. 이러면 중복조합이에요. 중복조합 문제라는 이야기죠. 자, 우린 중복조합의 문제를 지금 이와 같은 적어도 한 장씩 나누어 주는 방법 수로 한번 세어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결해 봐요. 자, 우리는 4명의 상자가 있죠. 그러니까 4명의 학생이 있으니까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4번 학생이라고 가정해 봐요. 그러면 각각 1번 상자에 나누어 주는 상품권의 개수 X장, 그리고 Y장, G장, W장이라고 해요. 각각의 학생에게 제공해주는 상품권의 장수예요. 이들은 이걸 하면 문제 상황에 맞게 우리는 등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들을 다 더한 것이 꼭 15장이 되어야겠다. 그죠? 그리고 적어도 하나니까 는 자연수예요, 자연수. 자, 우리가 중복조합 문제로 푼다 했는데 이렇게 방정식에 해의 개수를 세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는 중복조합의 전형적인 그런 모델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현재 자연수니까. 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작업을 해야죠.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를 세는 것이 중복조합의 기본 모델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x 빼기 1, y 빼기 1, g 빼기 1, w 빼기 1 얘들을 이렇게 한번 치환해 보도록 해요. x 프라임, y 프라임, g 프라임, w 프라임 다 더하면 11이에요. 그러면 x, y, g, w가 자연수, 즉 1 이상이니까 이 프라임들은 0 이상의 정수가 되겠죠. 음이 아닌 정수가 된다 그 이야기예요. 해서 우리는 이까지 오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를 세는 것이 곧 내가 요구하는 상황에 가짓수를 세는 거니까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를 세면 되겠죠. 4H 11이 바로 우리가 세는 가짓수가 되겠죠. 그죠? 왜 그렇죠? 그렇죠. 내가 지금 이 x', y', g', w' 이라는 걸 각각의 하나의 상자로 보는 거예요. 상자로 봐서. 즉 서로 다른 4개의 상자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여기에 3311 해를 3311 즉 3,3,1,1이라는 상황을 보면 서로 동일한 공들이 3개 들어오고 3개 들어오고 1개 들어오고 1개 들어온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더해서 11이 된다 이런 상황을.
그죠? 해서 우리는 이러한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는 중복 조합으로 셀 수가 있다 이야기죠. 동일한 공 3개가 여기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X'이라는 상자에 동일한 공 3개가 여기 들어갔고 Y'이라는 상자에 동일한 공 3개가 여기 들어온 것이고, 즉 중복해서 넣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복 조합으로 셀 수가 있습니다. 계산하면 이 녀석의 답이 364가 되는 모양이에요. 364.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자, 다음 11번으로 갑니다. 자, 11번 문제인데 11번은 생각보다는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합시다. 집합 X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우리는 순서상 요거를 생각할 때 이게 A라고 하는 집합이 B의 부분 집합이 되도록 한번 설정해 보라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럼 일단 우리는 X의 두 부분 집합 A와 B를 생각하는데 A라고 하는 집합은 B의 부분 집합이니까 일단은 B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B를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B의 부분 집합으로서 A가 몇 개 있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이야기이죠. 자, 그럼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 B를 한번 세팅해 보려고 해요. 집합 X의 부분 집합으로서 B를 한번 세팅해 보려고 해. 그러면 B는 과연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을까? 자, 이게 천차만별이죠. 천차만별이에요. 만약에 집합의 원소가 B의 집합의 원소 말이에요. B의 집합의 원소가 하나도 없어. 그럼 내가 B를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B는 오로지 공집합밖에 없죠. 그죠? 그렇지만 B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야. 이러면 내가 B를 어떻게 고를 수 있냐면 이 각각의 한 원소 집합을 다 고를 수 있죠. n가지나 발생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또다시 우리가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내가 두 개인 B를 내가 구성해 보려고 한다 하면 집합 B로서 가능한 집합은 많겠죠. 그죠? 이게 몇 가지일까요? 그렇죠. 이게 바로 조합으로 셀 수 있죠. n개의 원소, x란 집합이 지금 현재 서로 다른 n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집합 B, 원소의 개수가 2개인 집합 B를 구성한다는 이야기는 n개의 1부터 n까지의 n개의 수 중에서 2개 택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2개인 집합 B는 내가 nC 2개만큼 구성할 수 있고, 앞서 우리가 원소의 개수가 1개인 집합 B는 n개 중에 1개 골랐다 해서 우리가 n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문제를 풀 때 다음과 같이 집합 B의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B를 세어보고, 그리고 B의 부분집합 A를 세어봐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봐요. 내가 K개인 집합 B를 한번, 원소의 개수가 K개인 집합 B를 생각해보자.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이 K는 0부터 쭉 가서 많게는 n개까지 있겠죠. K는 많게는 n까지 가능해요. 자, 이러면 이랬을 때 우리는 집합 B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 수는 서로 다른 n개 중에 K개 골라내면 된다. 뭐 그런 이야기이죠. 그죠? 자, 이들에 대해서, 즉 n씩 K 가지수에 대해서 우리는 그 B의 부분집합 A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수투에서 고1에서 배웠죠. 원소의 개수가 K개인. 이러한 집합의 부분집합 개수는 그쵸, 2의 K승이죠. 즉 A를 B의 부분집합으로서 A를 선택하는 가지수는 2의 K승이죠. 예를 들어서 1, 2, 3, 4 라고 하는 게 집합 B라고 봐요. B의 부분집합은 이러한 집합 B에 대해서 B의 부분집합은 단지 이 1이라고 하는 걸 넣을 거냐 말 거냐 두 가지, 2라고 하는 걸 역시 B의 부분집합으로서 취할 거냐 말 거냐, 3이라는 거 넣을 거냐 말 거냐, 4라는 거 넣을 거냐 말 거냐 해서 우리는 2의 4승을 셀 수 있었죠. 즉 원소의 개수 K인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K승이에요.
이거 걔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애초에 B라고 하는 것도 이만큼 존재했었죠. 따라서 내가 찾는 A, B의 개수는 일단 집합 B를 설정하는 가지수 NCK 그 각각에 대해서 우리는 집합 A도 선택해줘야겠죠. 그 가지수만큼 곱해줘야 내가 찾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B 선택하고 그에 따라 A 선택하는. 근데 K는 0부터 N까지 있을 수 있다. 그럼 K가 0일 때 내가 찾는 가지수, K가 1일 때 가지수, K가 마저 N일 때 가지수를 다 더해줘야 하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시그마로 이 녀석을 나타낼 수 있죠. 자, 이러면 우리는 계산을 어떻게 할까? 직접 다 할까? 가 아니라 NCK 곱하기 2의 K승 곱하기 1의 N-K승 이렇게 보면 등식은 성립하는데 그 계산이 바로 이렇게 되죠. 이게 곧 그죠? 이항 정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그냥 3의 N승이에요. 3의 N승. 그죠? 그래서 N개의 두 부분 집합 아니죠. 집합 X가 이렇게 N개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의 두 부분 집합을 이러한 포함관계로 설정하는 그 가지수가 3의 n승계 가지만큼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 이게 11번이고요. 자, 넘어갑시다. 자, 문제가 적지 않아요. 문제가 적지 않죠. 자, 13번을 봐요. 13번. 자, 이번에는 8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한 번씩 사용하라네요. 8자리의 자연수 A를 한번 만들어 보랍니다. 한번 이런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8자리의 수가 A라는 거죠. 근데 3 곱하기 10의 7승보다는 작아래요. 3 곱하기 10의 7승보단 작아라죠. 그러면 다른 거 없죠. 3 곱하기 10의 7승이란 말은 딴 게 아니라 여기에 3, 나머지는 다 0이 배열된 이건 8자리의 자연수니까 얘보다 작으려면 8번째, 즉 가장 높은 자리의 수가 1이면 더 작겠죠. 그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장 높은 자리의 수가 2여도 이 제시된 수보단 작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장 높은 자리의 수가 3이라고 한다면 이 이하에는 0, 1, 2, 3, 4가 배열될 거기 때문에 요구하는 이런 수보단 크게 되죠. 따라서 우리는 가장 높은 자리의 수가 1인 경우와 2인 경우로 나눠서 그때 각각의 경우의 수를 세워주면 돼요. 즉, 첫 번째, 가장 높은 자리의 수가 1이었어요. 이러면 나는 그 이하에는 0, 1은 한번 썼으니까 1, 2, 2, 2, 3, 4 배열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때 경우의 수는 2가 3개죠.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세주겠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지금 7개가 있으니까 7팩을 3팩으로 나누면 되겠죠. 계산은 7, 6, 5, 4입니다. 자, 가장 높은 자리에다가 2를 내가 이제 픽스를 시켰다. 2를 넣었다. 라 생각하면 우리는 마저 0, 1, 1, 2, 2, 3, 4 얘네 배열하면 됩니다. 따라서 2가 2개고 1이 2개죠. 그리고 얘를 7팩, 즉 7팩을 2팩, 2팩으로 나눠주면 돼요. 계산하고 이 둘을 우리는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더해보면 답이 2100개가 나온다. 그런 이야기죠. 자, 됐죠? 자, 이게 13번이고요. 13번이고요. 자, 13번. 자, 그리고 우리는 또 넘어가 봅니다. 14번이죠. 자, 14번은 자, 볼록 N각형의 꼭지점 N개 중에서 임의로 점 3개 골라서 삼각형을 만든대요. 예를 들어서 봐요. 예를 들어서 육각형을 봐요. 육각형을 보자 이거죠. 육각형을 보는데
육각형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삼각형을 만들 거예요. 변 3개를, 아니, 점 3개를 고른다 했죠. 점 3개를 골라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다른 색으로 해볼까? 점 3개 이렇게 골랐어요.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 수 있죠. 그쵸? 자, 뿐만 아니라 점 3개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그죠? 자, 뿐만 아니라 하나 더 그려볼게요. 한번 살펴보면 점 3개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은 이런 모양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네, 쌤이 이제 그리고 있는 삼각형들은 현재 이 발문을 기초로 해서 보면 기본적인, 그러니까 제시되어져 있는 N각형과 한 변도 공유하지 않는, 즉 변을 얼마나 공유하냐로 이제 삼각형을 분류해 볼 수 있다 이거죠. 쌤이 첫 번째 그린 삼각형은 이 육각형과 변을 몇 개 공유합니까? 2개 공유하죠. 두 번째 그린 삼각형은 1개 공유해요. 마저 그린 삼각형은 공유하지 않죠. 그러면 변 3개를 공유할 수는 있나요? 변 3개를 공유하면 이게 삼각형이 다 물어지지 않죠. 삼각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육각형에서 그리고 N각형에서 마찬가지인데 삼각형이 그 해당 N각형과 공유할 수 있는 변의 개수가 2개, 이와 같이 1개, 1개 이렇게 내가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찾고자 하는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하나도 공유하지 않는 거, 즉 이런 거, 이 개수가 16개래요. n을 구해라 이거죠. 16개, n을 구해라. 즉 한 변도 공유하지 않는 거 요거 찾아보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16개일 때 n을 한번 세보라 이거죠. 자, 그럼 이제 쌤이 아까 말했듯이 고민해 보는 겁니다. 한 변도 공유하지 않는 삼각형의 개수를 내가 세는 게 빠른지, 아니면은 전체 삼각형 개수에서 변 2개 공유하는 거 그리고 하나 공유하는 거 세는 게 빠르고 편한지 고민해 보는 거예요. 지금의 문제의 경우에는 후자입니다. 후자. 다시 이야기해서 내가 지금 쌤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전체 N각형이 있을 때 내가 만들 수 있는 전체 삼각형의 개수에서 변 2개 공유하는 거와 이런 경우와 그리고 변 1개 공유하는 삼각형 개수를 죄다 뺄 거다 그런 이야기죠. 이게 훨씬 세기가 수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세기가 수월하다 그런 이야기죠. 따라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현재 지금 육각형이 아니라 N각형이에요. N각형. 그러면 전체 삼각형은 몇 개 나오겠어요? 그죠? 우리가 꼭지점 N각형이면 꼭지점도 N개니까 이 꼭지점 N개 중에 3개만 택해주면 삼각형은 늘상 나옵니다. 이게 전체 삼각형이고, 자, 근데 변을 2개 공유했다. 변을 2개 공유했다. 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N각형에 대해서 변을 2개 하는 삼각형은, 2개 공유하는 삼각형은 각 꼭지점마다 늘 1개씩 발생하죠. 이 꼭지점에 대해서 하나 발생하고, 그리고 이 꼭지점에 대해서도 삼각형 하나 발생하죠. 변 2개 공유하는 거. 마찬가지 이 꼭지점에 대해서도 변을 2개 하는, 2개 공유하는 삼각형은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즉, 변을 2개 공유하는 삼각형은 꼭지점마다 나오니까 n개 나온다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변을 1개 공유하는 케이스는, 변을 1개 공유하는 케이스는 쌤이 아까 이렇게 그려봤는데,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변을 1개 공유한다는 말인 즉슨 각 변에, N각형의 각 변에다가 이웃하지 않는, 그림 하나 더 그려볼까요? 육각형이 있어요. 육각형이 이렇게 있죠. 변을 1개 공유하는 삼각형을 그린단 말은 현재 쌤이 이 변 1개를 공유하겠다라고 맘먹었어. 그럼 내가 그릴 수 있는 변을 1개 공유하는 삼각형은 이런 거 있고요. 이런 거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죠. 총 4개 나오죠. 이 4개 나오는 게 딴 게 아니라
변을 한 개만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던 변의 꼭지점 2개, 그리고 바로 인접한 꼭지점 2개를 제외한 나머지 4개랑 이었더니 변을 한 개 공유하는 삼각형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찾습니다. 변을 한 개 공유하는 삼각형은 일단 내가 공유할 변 당연히 n개 있겠죠. n각형이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어줄 이런 꼭지점은 내가 선택했던 두 꼭지점과 이웃한 2개, 즉 4개를 제외한 n 빼기 4개에서 한 개 고르면 그때마다 삼각형이 하나 나온다 이거죠. 삼각형이 하나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가 내가 찾는 16개다, 그런 이야기.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는 n각형을 쌤이 직접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육각형의 경우에 따져서 그 원리를 파악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각각 세워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3차 방정식이 나와요. 3차 방정식이 나온다 이거죠. 해서 인수분해를 하면,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 정리를 쓰면 우리는 n을 자연수 n 8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14번의 답 8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15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이요. 15번. 자, 15번은 똑같은 상자 4개가 있어요. 상자 주사위 넣어요. 이 상자에 공 넣기 상황이에요. 자, 근데 구별이 각각 어떻게 구별이 되나 안 되나 보자. 이러면 보면, 자, 똑같은 상자, 일단 상자 같죠. 그럼 얘는 분할이죠. 분할. 순열 조합이 아닙니다. 분할이에요. 상자가 같을 때. 자, 이때 주사위도 같아요. 넣을 공도 같아요. 상자도 같고 공도 같고, 뭐죠 이게? 그죠? 자연수의 분할이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세고자 하는 그 방법 수는 똑같은 상자 4개에다가 똑같은 공 10개를 넣는 방법수, 즉 자연수의 분할. P에 4,12예요? 10,4예요? 10,4죠. 10,4. P의 10,4가 바로 우리가 셀 가지수입니다. 즉 자연수 10을 4개의 부분으로 쪼개는 방법수죠. 해서 우리는 자연수 10을 4개의 부분으로 쪼개는 그 방법수는, 즉 10이라는 수가 있는데 이 10을 4개의 부분으로 쪼개겠다 이거예요. 그죠? 4개의 부분으로 쪼개겠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씩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하나씩 주자 이거야. 그러면 우리는 6개를 여기에 더 넣으면 되죠. 6을 다시 얘기해서 한 부분으로 쪼갤지 2개의 부분으로 쪼갤지 3개, 마저 4개의 부분으로 쪼갤지 결정만 하면 돼요. 해서 우리는 10,4, 즉 P의 10,4를 P의 6,1, P의 6,2, 6,3, 맞아? P의 6,4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을 할 수 있죠. 계산은 이제 수월해집니다. 한결 수월해지죠. 그래서 6을 한 부분으로 쪼개는 방법수 한 가지, 6을 2개의 부분으로 쪼개는 방법수 계산해보면 3가지, 6을 3개의 부분으로 쪼개는 방법수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찾으면 3가지, 쉽게 나와요. 그리고 마저 6을 4개의 부분으로 쪼개는 방법수는 2가지가 나오죠. 해서 계산하면 3, 3은 9에서 9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5번의 문제는 해당 상황을 자연수의 분할로 먼저 해석해내고 이 계산을 구로써 마무리 짓는 겁니다. 자, 이게 15번이고요. 16번을 가요. 자, 16번은 생각보다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보면 똑같은 10개의 바둑돌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한 번에 1개 또는 2개 꺼내요. 한 번에 1개 또는 2개를 꺼낸다. 그럼 계속해서 꺼내 나가는 거겠죠. 할 때 모든 바둑돌을 꺼내는 방법수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문제는 비교적 간단한데 말 그대로 상황을 우리가 하나하나 열거해 보는 거예요. 10개의 바둑돌이 있죠. 첫 번째, 계속
두 개씩 꺼내면 5번 꺼내면 10개가 다 꺼내지겠죠. 즉 2개씩 꺼내는 행위를 5번 한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더욱이 이번에는 2개씩 꺼내는 행위를 4번만 해요. 그러면 1개씩 2번 더 꺼내야겠죠.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경우의 수를 셀 수가 있죠. 2개씩 꺼내는 행위를 이번엔 3번만 해요. 그러면 1개씩 꺼내는 행위를 4번 해야겠죠. 그리고 2개씩 꺼내는 행위를 2번밖에 안 해요. 그러면 1개씩 꺼내는 행위를 4개 꺼냈으니까 6번 해야겠죠. 1개씩 꺼내는 행위를 6번 해야 돼요. 그리고 2개씩 꺼내는 행위를 1번밖에 안 하면 우리는 1개씩 꺼내는 행위를 총 8번 해야겠죠. 맞아? 마지막으로 생각하면 죄다 1개씩만 꺼내는 거죠. 이게 10개가 돼야겠죠. 즉 1개씩 꺼내는 행위를 10번 했을 때 해서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6가지로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어요. 모든 바둑돌을 꺼내는 방법을, 모든 바둑돌을 꺼내는 그 상황을 이렇게 6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이들의 가지수만 세워주면 돼요. 얘는 한 가지밖에 없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2를 꺼낼지, 첫 번째 1을 꺼낼지, 즉 먼저 2개 꺼낼지, 먼저 1개 꺼낼지 각각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2, 2, 2, 1, 2를 각각 배열해야 된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개수를 세면 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4팩, 2팩을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3팩 그리고 4팩을 이렇게 나눠주면 되죠. 얘 같은 경우는 2팩과 6팩을 나눠주면 돼요. 1팩과 8팩을 나눠주면 되죠. 얘는 한 가지죠. 그래서 개수를 세어주면 됩니다. 세어주면 정답이 얼마 나오냐 확인을 한번 해보면요. 정답이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해보면, 잠시만요. 정답이 89가 나오네요. 89. 89가지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89가지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7번으로 가죠. 자, 대단원 마무리 마지막 문제입니다. 대단원 마무리 마지막 문제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항 정리 문제가 되죠. 자, 17번. 자, 얘네 4승 그리고 얘네 n승의 전개식이 있는데, 이때 제곱의 개수, 우리 이항 정리에서는 특정 차수의 개수를 찾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제곱의 개수가 10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먼저 1번은 일반항 찾으라 그랬죠. 일반항 찾으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방금 쌤이 이야기했듯이 이 문제 주제가 뭐죠? 이항 정리죠. 말 그대로 항 2개 짜리의 전개를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항 정리를 사용하면. 지금 이제 항이, 그러니까 이항 정리를 한 번에 쓰긴 힘들죠. 이제 우리는 이들만 전개를 할 수 있어요. 이들만. 하나하나를 전개할 수 있죠. 이런 형태. 그러니까 얘를 한 번에 우리가 일반항 찾기는 힘들고, 각각의 일반항을 찾아서, 즉 이항 정리를 써서 각각의 일반항을 먼저 찾자.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먼저 앞쪽에 1 더하기 x의 4승의 일반항은 다음과 같이 써지겠죠. 이게 일반항이죠. 그죠? x를 r번 택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일반항은 nc s라고 할까요? 변수를 r이 아닌 s로 잡아요. 그러면 x제곱을 s번 택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들이 일반항이야. 그럼 우리는 전체 일반항은 이들의 일반항을 곱해주면 그만이겠죠? 따라서 내가 찾는 일반항은 x의 r 더하기 2s승 이렇게 표현되어지겠죠. 물론 이때 r이라고 하는 거는 0 이상이며 4 이하가 되고, s라고 하는 건 0 이상이며 n 이하가 되겠죠. 4개 중에 r개 뽑는 거고 n개 중에 s개 뽑는 거였으니까 우리는 일반항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조건을 주기를 제곱의 개수가 10이라 그랬죠.
따라서 우리는 2번 문제를 풀면 제곱, 즉 우리는 이 일반항을 이용해서 이 친구가 제곱일 때 개수 한번 찾아보자. 이게 제곱일 때 얘네가 12일 거다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선 r 더하기 2s가 2일 때 상황을 먼저 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가지수는 r 더하기 2s가 2가 되는 케이스는 많지 않아요. s가 0일 때, r이 2일 때가 있고요. s가 1일 때, r이 0일 때 이렇게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그죠? s가 0이고 r이 2라면 해당 개수는 4c 2 곱하기 n의 c 0이 되고요. s가 1일 때 그리고 r이 0일 때는 4c 0 곱하기 nc 1이 되죠. 이 둘을 더하면 문제 조건에 의해서 1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2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쓰면 이 친구는 현재 nc0가 1이기 때문에 6이고요. 이 친구는 nc1, 즉 n이죠. 얘네가 10이라고요. 따라서 n은 6이다 라고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됐죠?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단원 마무리 문제였습니다.